구촌이랑 품질계획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제가 올해는 2015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2015년 개정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품질계획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제품과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이들 프로세스가 관리 상태로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품질계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 말들은 전 버전 갖고 주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 버전으로 들어온 게 한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2015년 버전에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게 8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87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에서 여태까지 품질 경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절차들을 잘 정리해서 사내 표준화로 만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준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업무 관행의 일관성과 그 향상을 확실하게 도와주는 문서화된 시스템이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왜 시작됐냐면요. 1987년과 94년 초기 단계에 이걸 되게 강조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2015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빼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된 시스템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좀 거기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을 좀 중요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한 모형을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18년하고 이제 얘네가 10년 주기로 15년 주기로 이걸 바꿔 나가고 있는데요. 15년 주기 안에 두 번 또 그 기준을 변경시켰어요. 그러니까 87년에 만들고 94년에 변경을 했는데 이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을 만들면서 이 기준을 확 뒤바꿔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에 2008년을 만들었는데 얘도 얘랑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에 만들었는데 2015년에는 얘에서 얘로 바꿀 만큼 변화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2000년 버전을 좀 뒤집어 놨어요. 틀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제가 품질의 데피니션도 제가 뭐라 그랬죠? 세대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엑셀런스에서 컨포먼스 스페시피케이션, 컨포먼스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뭐죠? 피트니스 포 유즈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긴 기간은 아닙니다. 뭐 30년, 90년, 30년이죠. 30년 동안에 어떤 ISO 구성이 만들어진 3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동안도 3번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그 2번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 틀을 만들면서 얘가 그런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말은 첫 번째 버전에 있는 얘기를 조금 하다가 어떤 말은 이번째 2000년 버전을 말하다가 어떤 말은 2015년 버전을 조금씩 섞어서 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5년 버전도 그러면 2008년 버전을 완전히 1987년에 완전히 버린 거냐? 그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초기 단계에는 이제 문서화된 시스템을 되게 강조했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그 자체를 좀 없애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품질 경영을 설치하기 위해서 절차를 명시한 규격제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라고 말했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게 했고 품질 경영시의 도입은 조직이 전반적인 성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계획을 견실하는 그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왜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는지를 얘기를 말씀을 조금 드릴 거예요. 이 품질 기준이 나왔던 가장 큰 기본은 뭐였어요? 이게 EU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어요. ISO라고는 품질 규격이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EU가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품질 표준은 뭐냐면요. 디팩토 스탠다드예요. 디팩토 스탠다드는 국제 표준을 EU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놈이 표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표준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는 거예요. 거기다 OS의 표준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럽은 그게 아니에요. 유럽은 국제 표준을 만들어요.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EU에서 통상을 하는데 독일 표준 다르고요. 독일 품질 표준
우리는 KS라고 일본은 GS라고 하잖아요. 딱 다르는데 독일의 유럽의 20몇 개 국가가 있는데 프랑스 표준 다르죠? 영국 표준 다르죠? 품질 표준 다르죠? 독일 품질 표준 다 표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독일에 납품할 때 독일 표준에 맞춰줘야 되고요. 누구죠? 프랑스에 납품 프랑스 표준 맞춰줘야 되고요. 누구한테 누구 표준 맞춰줘야 돼요. 너무 힘들죠. 거기다 또 뭐가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독일 내에는 벤츠가 있고 BMW가 있고 폭스바겐이 있는데 그러면 벤츠 표준 다르고요. BMW 표준 다르고요. 폭스바겐 표준이 다르고 내가 똑같은 부품을 납품하는 사람인데 BMW 표준은 BMW에 맞춰서 해줘야 되고요. 그럼 문서가 다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납품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죠. 그래서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품질 경영은 이런 절차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럼 우리 물건 제대로 만드는 회사지? 그래 좀 받아줘. 이렇게 뭔가를 하면 교육이 훨씬 더 쉬워지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서 야 우리 품질 경영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걸 중요시 여겼냐면 안전 문제가 걸려있었어요. 뭐 완구나 뭐 이런 것들이 안전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안전 문제를 이렇게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어떤 절차를 잘 따르고 있으면 결국엔 좋은 물건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떤 업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별로 창의한 어떤 품질 교육들을 국제적으로 통일할 수 있어서 국제 통상을 원활하게 위해서 이런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업무 수행 시작 국제교육 표준을 명확하게 해서 문서함으로써 기업적으로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품질관리 담당자라면 야, 내가 폭스바겐에서 납품을 하는데 폭스바겐 품질 기준이 뭔지 이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작업을 하고 이번에는 저 새로 내가 뭐 하는데 저 쌍용 자동차라도 한다고 아시아 한다고 또 쌍용 자동차의 품질 기준을 다시 공부해갖고 다시 거기에 맞춰서 뭐 하고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자. 또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국제 표준을 잘 만들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죠?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음 먼저 만들었어요. 1987년에 이게 주로 누가 끌고 나갔냐면요. 영국이 끌고 나가요. 스탠다드가 주로 끌고 나가거든요. 87년에 처음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4년에 개정을 하고 2000년에 또 완전히 바꿔서 만들고 2008년에 개정을 하고요. 2015년에 개정을 크게 보면 이제 세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IS 9000이 IS에서 만든 그 기준 중에 대박 중 대박인 거예요. 이걸 딱 만들고 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국제 표준을 잘 안 봤거든요. 근데 수백만 기업들이 이걸 인증받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막 수백만 기업,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만 개의 기업이 IS 인증을 받아요. 그러면서 얘가 완전히 스타 중에 스타 기준이 된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영화에 뭐 에마부인 한번 떴어요. 뭐 난리가 났죠. 그럼 뭐죠? 에마부인 1, 2, 3, 4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거. 그다음에 산딸기도 나오고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아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야, 그럼 비슷한 것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환경 기준이라는 게 14,000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잘하느냐? 국제 표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기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럼 우리 보건 기준도, 안전 보건 기준도 만들어서 18,000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 기준도 만들어서 27,0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기준에서 5,0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식품 기준이 나와서 21,000인가 그렇게 또 나와요. 햇삽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이 생각을 안 했는데, ISO 9000이 성공을 하면서, 아,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체계를 만들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품질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그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는지를 지원해주는 일을 상당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보시면 이런 일 상당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품질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경영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만들고 국제 기준을 만들고 그 국제 기준을 우리 회사에 맞게끔 테일러링해서 우리 작업하는 일들 이런 거를 산업공학과 품질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IS 9000의 품질을 얘기할 때요. 이 IS 9000이
1987년에 나오면서 큰 변화를 몇 개 일으킵니다. 두 가지 변화를 크게 일으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라는 게, 그리고 제3자 인증이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S 9000이라는 인증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납품하는 회사마다 국가마다 맞춰서 내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뭘 따라가면 그냥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인증을 할 때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시스템을 인증할 수 있고요. 물건이 만들어진 제품을 인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물건을 만든 제품을 이 물건 좋은 물건이야 하고 인정하는 거가 맞습니까? 아니면 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 프로세스가 잘 됐어 하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대학에서 학생을 졸업시켜요. 그러면 졸업생 하나하나가 얘가 준비가 됐어. 그래서 너 졸업해도 돼 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대학이 커리큘럼이 좋아서 이 대학의 커리큘럼을 다 제대로 절차를 맡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애매하죠? 여태까지는 IS 9000에서는 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제품에 대한 인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가는 물건 하나하나를 인증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인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전수검사를 하지 않고 인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수검사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진짜 검사에 아무런 오류가 없으란 법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뭐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자체를 너희들이 잘 운영하고 있으면 그 잘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거쳐서 나오는 학생들은 좋을 거야 이렇게 믿겠다는 거예요. 얘 하나하나 학생이 성적이 몇이고 토익 성적이 뭐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검사 및 불량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에서 품질관리 시스템 및 관리 조직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한 포인트가 움직여버린 거예요. 즉, 그래서 여러분들은 KS 마크라고 하거나 Q 마크나 폰 마크가 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마크들은요, 사실은 뭐냐면 제품에 찍는 마크예요. 그래서 내가 모나미라는 회사에서 볼펜을 만들어도요, 거기서 만드는 A라는 제품, 이 제품은 KS 마크를 쓰고요, B라는 제품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제품마다 KS를 받아요. 그래서 KS 마크는 어떻게 보면요, 제품을 보면 제품에 쓰여 있어요. KS라고 찍혀 있어요. 근데 ISO는 제품에 찍혀 있질 않아요. ISO는 내가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그 하나하나가 뭐죠? KS 마크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이 회사가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 품질 경영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회사에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에다 찍을 수가 없어요. ISO 마크. 즉 ISO는 생산 제품 자체에다 부여하는 게 아니라 생산 기업 자체에다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중간중간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고 품질 불량이 발생한 불량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품질 시스템이 잘 맞춰져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그게 잘 갖춰져 있으면 제품 하나하나로 검사하지 않고 그냥 그 시스템에다 인증을 해준다는 게 바로 기본 개념입니다.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예요, 사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인증을 어떻게 했냐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체 스스로가 물건이 좋은지 아닌지 인스펙션에서 좋은 물건만 보낼 거야. 일자 인증, 본인이 인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자 인증은 뭐냐면 물건을 받는 사람이 인증하는 거예요. 내가 납품업자로부터 물건 들어서 물건 좋으네 안 좋으네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가 물건 검사해서 너희 회사 좋은 회사야 하고 인증하는 이자 인증이에요. 그 일자 인증과 이자 인증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제3자 인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구매자가 인증하는 걸 이자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증하냐면요. 국가가 어떤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을 인증해. 너가 이제 인증기관이야. 그럼 그 인증기관이 가서 그 회사에 가서 네가 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쪽한테 서티피케이션을 줘. 전문가가 제3자의 인증 전문가가 가서 뭐죠? 걔네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햇삽이라는 인증하는 게 똑같은 개념인데요. 무슨 말이죠? 햇삽이라는 인증은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
김치 들어오는데 그 김치가 좋아 나쁘고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이자 인정이라면 그게 아니라 김치를 만드는 공장을 제3자가 가서 보고 너희들 이거를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만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회사 인증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이요. IS 9000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IS 9000에서요. 국제 표준화, 국제 품질 기준을 만들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변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잘하려고 하면 이런 프로세스를 돌려야 되는데 이런 프로세스 돌리고 있니? 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 너희가 하는 활동 자체, 회사의 경영 시스템 자체를 인증해 주겠다. 즉 최종적으로 나오는 검사 하나하나를 인증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뭐가 있으면 당연히 인스펙션도 있겠죠. 너 인스펙션 어떻게 하니? 물어보면 우리 인스펙션 이런 절차에 따라해요. 그리고 이렇게 불량물이라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처리합니다. 쭉 들어보고 제대로 하고 있네. 그래 그럼 검사 제대로. 너희 설계 어떻게 하니? 너희 요구 조건은 어떻게 파악하니? 이렇게 요구 조건 파악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네. 그럼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기록이 다 있는지 확인해봐요. 그럼 그렇게 제대로 하고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너희는 품질 교육은 제대로 돌린다고 서티피케이션을 줄게. 그럼 그 서티피케이션을 가지면 무려 어느 회사에 갔었는지 세계 어느 회사에 갔었는지 내가 우리 이거 받았어요? 우리 괜찮은 회사, 품질 문제가 없는 회사로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게 ISO 9000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이 ISO 9000이라고 하는 인증 자체를 처음 시작한 가장 중요한 어떤 컨셉트입니다. 네, 이제는 ISO 9000이 어떻게 표준들로 구성되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은 이제 기준들을 시리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즈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개의 표준이 쭉 나와 있다는 표현으로 시리즈라고 표현하는데 ISO 9000이 있고요. 9001이 있고 9004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하나의 시리즈로 되어 있어요. ISO 9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Quality Management System의 이제 Fundamentals and Vocabulary라고 해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도 필로소피들을 얘기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필로소피들이 있고 또 다양한 단어의 정의들을 좀 정해놨어요. 제가 품질에 대한 정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레이드에 대한 정의,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을 이제 ISO 9000에서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면 서로 쓰는 게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단어의 정의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ISO 9000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그런 기본적인 필로소피와 그리고 보케블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ISO 9001이라고 하는 것은 requirement,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품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요구사항이라고 그랬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는 말씀 생각이 납니다. 즉, ISO 9000을 인정받았다는 건 뭐냐면, ISO 9001에서 말한 요구사항을 기업이 다, 어떤 그 조직이 다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즉, ISO 9001이 이제 사실 품질 경영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조직이 고객의 요구사항 및 적용되는 규제 요구사항과 고객 만족을 지키기 위한 목표를 충족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조직의 능력을 실증하는 데 필요한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ISO 9000을 꼭 하나만 읽어봐라. 그러면 900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004는 Guidelines for Performance Improv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뭐예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지침이라는 거죠. 지침이기 때문에 얘는 뭐죠? 보조적인 설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는 지침을 제공한다. 이 규격의 목표는 조직의 성과 개선과 고객 만족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만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9004는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9001을 잘 달성하려고 하면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SO 9000이다 그러면
핵심적인 그 기준은 900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ISO 9001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ISO 9001을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근데 ISO 9001은 일반적으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wha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죠. 제가 액티비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 필로소피와 그 다음에 뭐죠? 액티비티와 그 툴, 메서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필로소피는 why고 뭐죠? 액티비티는 what이고 툴스는 how라고 말씀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what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부가적으로 설명하기 9004라고 한다면 9000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필로소피에 관계되는 좀 why에 관계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품질 시스템을 보면 일단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900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ISO 90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침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지침들 중에서 19011번이라고 하는 것은 Guideline on Auditing Quality and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제 ISO 9000을 심사할 때 어떻게 이런 심사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ISO 9000을 내가 달성하려고 하면 ISO 9001에 대한 리퀘어먼트를 다 달성해야 되는 거고 그 달성했다는 것을 뭐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심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요. 이 심사는 일반적으로 스스로 하는 내부 심사가 있을 수 있고요. 외부에서 와서 하는 제3자 심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이 19011번을 따라가서 이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ISO 9000에 관련 문서를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9000, 9001, 9004, 9011이라는 문서를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서는 뭐다? 900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리퀘어먼트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 국제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는 이제 크게 보면 IEC, ISO, ITU가 있어요.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자기 관계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것들을 표준화하는 기관이고요. ITU라는 것은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라고 해서요. 통신, 위성 관련되는 그런 표준을 작성하는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그거를 제외해서는 일반적으로 ISO라고 해서요.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라고 해서 ISO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기준을 만드는 그런 표준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마다 국가 표준화 기구가 있어요. 미국은 NC라고 하고 영국은 BSI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술 표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ISO 9000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ISO의 테크니컬 커미티 176에서 개발한 거고요. 이 176이라는 커미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ISO 9000, 9001, 9004, 19011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ISO 관련된 기준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ISO 14000이라는 것은 이제 ISTC 207번에서 개발된 건데, 이거 이제 환경 관련 기준이에요. 이런 것들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기준을 만드는 베이스 라인을 다 BS에서 만들어요. BS는 브리티시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 국제 기준을 만드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게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이다 보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외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ISO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나라는 이제 영국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 이런 기준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나중에 이제 인증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인증기관들이 이제 브리티시 쪽에서 상당히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증기관들이 이제 영국에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이다 보니까
인증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가 국제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국제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을 뭐죠? 국가 안에서 어떤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요. 인증 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는 인정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정기관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한국인정원이라는 것을 뒀어요. 이런 인정원들이 여러 가지 인증기관, 그 서티피케이션 바디라고 하는데 인증기관들을 인정해주고 이 인증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뭡니까? 어떤 회사들을 인증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자 인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즉 뭐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기업들, 조직들이 이제 인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인증, 서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얘네들을 누가 한다고요? 즉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죠? 고객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3자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3자 기관들을 우리가 인증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어떤 회사가 인증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인증기관을 너가 인증기관이 될 수 있어 하고 해주는 걸 우리가 어크레디테이션이라고 말을 써요. 인정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해주는데 국가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관장해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인정기관이에요. 이건 나라들마다 보통 다 한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있고 영국은 영국대로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인정기관이 이건 국가기관이죠. 이 인정기관이 인증기관들을 인정해주고 이 인증기관들이 그 기업들의 인정 신청을 받아서 그 받은 인정기관을 심사를 통해서 인증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연수기관들이 이제 심사원들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ISO 9000 심사원이라는 자격증들을 많이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품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격증들을 많이 따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이런 심사원이 되면 인정기관에 고용이 돼서 내가 그 잡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 서비스 업체들도 어떻게 되죠? 자기가 제대로 인증을 받고 싶은 기관들도 자기 직원들 중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심사원들을 확보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심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내가 거기 맞는 ISO 9000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그 품질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정 시스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인증기관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증기관 체제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사를 받는다는 건 내가 준비가 됐으니까 심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비 심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컨설팅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옵셔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그러면 ISO 9000에 따라 이런 조건이 있는데 우리 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품질 매뉴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매뉴얼들을 내가 실제 회사에서 이렇게 실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심사받는 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ISO 심사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받는 게 문서 심사를 받습니다.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화 작업의 적합성 여부와 현장 심사 이전에 필요한 정보를 피드백하고 개선해 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우리 회사가 이렇게 ISO 9000에서 문서가 다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던져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서를 딱 보고 너희가 말하는 너희가 이렇게 일한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하고 ISO 9000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 했는데 이 부분은 빠졌네. 그러면 검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측정 도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너희 그럼 심사할 때 심사 측정 도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니?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피드백을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문사 심사를 해서 문사가 맞냐 안 맞냐를 검토하죠. 여기 이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게 일단 끝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ISO 9000을 진행한다는 절차들은 대충 다 일단 절차는 맞아.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절차대로 행동을 하나요? 우리가 안 하나요? 절차대로 행동을 안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검사를 할 때 이렇게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분량이 발생하면 그 분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써놨단 말이에요. 써놨는데 써놓기만 하고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서 뭐죠? 현상 심사를 하는 거예요.
현장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질적 현장을 심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품질 시스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해서 여기서 문사신조도 통과됐다. 문사신조가 통과됐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하는 활동이 ISO 9000 활동이랑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우리가 뭐죠? 시스템을 실제로 뭐죠? 현장 소스에서 구현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다 하는 게 완성이 되면 그래 그럼 적합하구나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인증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인증서를 발생해서 실행을 하는데 인증서를 발행하고 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마다 뭐죠? 계속 IS 9000을 재갱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마다 인증신가를 재갱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후검사나 재갱신 업무들을 실시하는 형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IS 9000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IS 9000을 진행했을 때 뭐 장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인증의 목적과 필요성, 국제적 분야과 문학 정보에 대응할 수 있다. 고객 만족 달성을 위한 피적의 품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부분의 대외 공신력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인증 시스템의 기대업과 품질 의식을 향상하고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ISO 인증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 사실 있어요. 장단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애초에 이거를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품질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좋은 품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 안 해놓은 거죠? 우리가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네? 근데 야, 일반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 하면 이런 활동을 해야 돼 하는 거를 우리 회사랑 비교해봐서 어느 건 하고 있고 어느 건 안 하고 있고 어느 건 하고 있고 어느 건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를 정리를 해놓으면 뭐가 되는 거죠? 품질 경영 시스템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품질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품질 경영 시스템이 정립이 되는 거죠. 네? 정립이 되는 게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면 뭐가 되냐면 내가 물건을 팔 때 내가 IS 9000 인증받은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도 제가 기본은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정립해놨고 그런 걸 수행하는구나 하면 내가 물건을 살 때 어떨까요? 똑같은 내가 돼지고기를 사도 그게 돼 있는 데와 안 돼 있는 데 어떻게 됩니까? 돼 있는 데를 사고 싶죠. 쉽게 말하면 우리 정육점이 있는데 그 정육점에다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회사는 ISO 9000 품질 경영 시스템을 인증받은 정육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돼지고기를, 소고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아무것도 안 붙여놓는 거죠? 정육점보다 좀 내가 어떻게 되죠? 신뢰감이 좀 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업체를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회차가 뭐죠? 보니까 뭐 조그만 회사고 한 뭐 15명밖에 직장이 안 되고 그러는데 ISO 9000 인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해놓은부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회사보다 어떻게 되죠? 공신력과 신뢰도를 확보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내가 이게 특히 이제 국내에서 팔 때도 그렇지만 이 조그만 중소기업이 5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 어제 뭐 터키에다 물건을 납품하려고 그래요. 그럼 터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저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어제 5통이라는 게 있대. 그럼 세상에 한국에 5통이 어딘지 터키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는 ISO 9000 인증을 받았고요. 뭐 오랫동안 이런 품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가 어떻게 될까요? 터키에 있는 어떤 회사가 물건을 품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런 거 받았구나. 그건 뭐죠? 국제적으로 어떤 무역 장벽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죠? ISO 9000 인증을 받아요. 자, 받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일까요? 인증기관과 제품 서비스 업체는 어떤 관계일까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을의 관계는 뭐죠? 우리 계약서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죠? 갑 무슨 회사는 을 무슨 인증기관과 그죠? ISO 9000 인증을 위한 절차를 해결합니다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 언제부터 일을 할 거고 비용은 얼마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하고 쓴단 말이에요. 누가 갑이라고요? 네? 신청하는 사람이 갑이라고요. 고객이라고요. 누가 을이라고요?
심사하는 사람이 을이라고요. 문제가 뭐가 발생할까요? 네? 간단해요. 인정기관들이 몇 개 안 되면 인증기관, 야, 내가 그래도 심사하는 사람인데 아무나 줄 수 있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인증기관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이 역전되는 거예요. 인증기관이 얘한테 와서 나 이거 하는데 3천만 원이 들고요. 그리고 절차는 이걸 따라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인증기관이 딱 와서 뭐죠? 그래요. 저는 2,500만 원 해드리고요. 그런 데 다 해도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어려운. 물론 그걸 누가 감독하죠? 인정기관이 감독을 합니다. 근데 그 감독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기관들하고 이 업체와가 갑별의 관계를 되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얘가 그 감독하는 것보다 얘를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뭐죠? 얘를 그냥 맞춰줘 버려요. 맞춰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문서 자체가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원래 품질 경영 시스템을 돌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SO 9000이라는 품질 경영 시스템이 없더라도 내가 물건을 만들다 보면 그래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모자 쓰고 뭐하고 장갑 끼고 그러고 김치를 씻을 거야. 그런 어떤 나름대로 뭐가 있죠?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씻은 물은 뭐죠? 뭐 깨끗한 물을 어떻게 몇 번 씻고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몸에 맞추는 거죠. 그 절차들이 지금 ISO 9000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볼 때 왜 중요한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냐면 내가 하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활동을 그대로 하는데 뭐죠? 실제 품질 시스템을 잘 돌아가려면 이런 일을 해야 돼 하고 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핑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거는 했어요. 어떤 건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중요한 부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IS 9000에서 하라는 중요한 부분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거를 뭐 한 거죠? 무시하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안 해도 되면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뭐죠?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가 정리해 주면 돼요. 그 작업을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작업을 하려면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품질 분야에 한 10년 정도 일을 해보고 특히 ISO 9000에 대해서 한 3, 4년 정도 일을 해본 사람만이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 없는 회사들도 많아요. 기업이 100명 이하인 기업에는 그런 인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사장님이 그래요. 야, IS 9000 빨리 따야 된대. 야, 우리 납품하려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부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고 어떻게 할까요? 네. 이 회사한테 연락을 해요. 인증기관에. 우리 이런 상황인데 인증기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뭐죠? 이거를 해줘요. 이거. 예비심사를 딱 해요. 하면서 문서를 만들어줘요. 컨설팅 업체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컨설팅 업체 얘들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거죠? 이게 문제예요. 페이스트를 해요. 그래? 너희가 뭐야? 너희가 그 만두 만드는 회사야? 아, 그러면 식품업계. 식품업계에서 만든 다른 회사의 뭐죠? 아, 품질 매뉴얼을 딱 갖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컷 앤 페이스트를 해요. 회사 이름 지우고 뭐죠? 이 회사 이름 집어넣어요. 그럼 문서를 만들어줘요. 아, 됐다. 문서 다 만들었다. 그럼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어떻게 되죠? 회사 사람이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뭔지 몰라요. 그리고 뭐죠? 그 회사 실정에도 안 맞아요. 그러고 나서 어떡합니까? 현장 심사 올 때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갈아서 숭숭 만들고 뭐 만들어 놔라. 그런 거죠. 그러면 심사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들어 놨는데 뭐죠? 시스템이 구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모르죠.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우리 회사 품질 경영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끔 품질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품질 전문가가 그 부서 안에 회사 안에 있어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교육시켜서 최소한 2, 3년 정도 교육을 시킨 사람이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하는 사람을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전문적으로 품질 경영 시스템을 알아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품질 경영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고 그분이 1,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죠? 그냥 문서예요. 그리고 뭐가 되죠? 심사가 오면 문서를 내려놓고 심사를 안 하면 문서가 없었어요.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생산성과 고객 만족과 품질 경영 시스템에 상관없이 ISO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받고도 해요. 받는 기업이 간혹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햇삽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햇삽을 받아야 돼요. 햇삽을 받아야 되니까 어떡하죠? 그럼 햇삽에 맞게끔 햇삽의 기준을 내가 다 이해하고 우리 시스템과 햇삽의 시스템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서 거기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 불일치를 어떻게 내가 고려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끔 그렇게 되는 햇삽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러고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도록 우리가 진행을 해야만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고 그래야 안전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증만 받으려고 그 문제가 아주 어려워져요. 여기에 이제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했느냐요.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있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 좀 독특한 문화가 좀 있어요. 우리는 뭐죠? 규정대로 다 하면 바보예요.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법규 다 지키고 자동차 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몰죠. 예. 세금 다 내고 우리가 뭐죠? 기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예, 세금 다 내고 못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려운 일 발생하면 우리가 무슨 말하죠? 그래서 예, 세무조사를 몇 년간 유예해준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세무조사를 왜 유예해줘요? 세무조사를 하고 낼 세금은 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을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오랫동안 살아가다 보니까 규정을 만들면 규정을 지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죠? 규정은 규정이고 일은 일이라는 점이에요. 근데 지금 ISO나 많은 국제 경영 시스템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내가 할 일을 정하고 그 정한 대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ISO 구성 시스템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문화의 차이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문화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십계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야 내가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불판에 써놨으니까 이 10개의 조명을 네가 다 지키면 내가 너를 뭐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근데 이거 안 지키면 너 아장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게 원래 기독교 문화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규정을 정하고 규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십계명을 옛날에 읽으면서 웃은 게 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게 십계명에 있어요. 이게 왜 십계명에 있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 근데 얘네는 거짓 증언, 즉 공식적인 관점에서 물론 인생 살다 보면 거짓말하죠.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법정 안에서 거짓말하면요, 이건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말을 했어. 공식적으로 말하면요, 그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서양 문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IS 9000이나 이런 시스템 인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IS 9000이 갖고 있는 상당히 딜레마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품질 분야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요, 이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하고 심사하고 하는 일에 관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컬처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다고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걸 한다 그러고 내가 우리 회사에 진짜 필요 없는 건 이러이러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너무 착해야 되고 너무 다 해야 되고 법이 너무 완벽해야 돼요. 법이 완벽하면 못 지키죠. 왜 우리가 그, 그 세금 다 내고 회사를 운영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말은 무슨 말이죠? 세금이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나중에 ISO 9000을 하시려고 이 분야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품질 뷰로크래시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게 뭐고 그 회사에 하는 일들을 정의하고 그 일은 진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ISO 9000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산성 향상과 고객 만족이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ISO 9000을 두 가지 영역을 상당히 많이 해요.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어떨까